네, 생명존중 13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자살률이 높은 그런 이제 원인들이 무엇인지, 특히 어떤 그 경쟁을 갖다가 강요받는 성적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 자살률이 특히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40대까지 자살률이 사망률의 1위를 갖다 차지한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일단 이제 살펴봤고요. 또 그러한 데는 매스컴의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스컴도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정부로서도 자살률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경우에도 이제 권고안을 갖다 마련해서 자살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보도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사실은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가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검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검색이 안 돼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교시 처음에는 실제 이 청소년이 그 자살을 갖다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같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그 스스로 이제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요인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청소년스쿨 3기 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되게 당황하셨죠? 다짜고짜 나와서 막 잘 살고 있냐고 질문하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다는 거? 아니면 뭐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말의 후회도, 외로움도, 뭔가 우울감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에 저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먼저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보배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뭐 1등, 우등생, 뭐 금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그런 엄친딸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과학고에까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입학해서 본 시험 결과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나요? 네, 되게 고마운 말씀이신데, 여기 엄마가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아마 제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모르실 거예요. 네, 보고 충격받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는 총 83명 중에 82등을 했습니다. 저 그때 성적표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맨날 제 뒤에는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심하게 좌절을 해서 막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학교가 나랑 안 맞아서 이러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 도망칠 거야. 그렇게 계속 도피를 하다가 곧 저는 저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서 뭐라도 할 줄 아는 듯 뭐라도 잘 하는 듯 발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을 통해 보였어요. 문득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아, 죽어야지. 다음날 아침에 저는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되게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옆에는 커다란 돌벽이 있었고 여기에는 막 몇 톤 트럭들, 화물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스팔트 길에 민들레가 듬성듬성 피어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억울해져요.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난 이렇게 죽고 싶은데, 막 꽃은 예뻐, 막 쟤는 예뻐. 그래서 그때 꽃 한 대도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죽어야 되는데. 하나, 둘. 하지만 전 둘 이상을 세지 못했어요. 제가 설마 숫자를 못 써서 둘 이상 못 센 거겠어요. 그렇진 않지. 나름 과학고인데 숫자 정도는 셀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집 앞이었습니다. 집을 보니까 딱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상황이 막 비장하게 자살 결심하고 나와가지고 막 집 가가지고 자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한바탕의 자살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청소년 전문가의 소화기 우울증에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청소년의 40%는 불안과 우울의 증세를, 20%는 자기의 멸시를, 7에서 8%는 자살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저희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지금 저한테 보이는 엄마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는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엄마를 인터뷰해오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질문들이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엄마가 잘 살아온 걸까? 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그렇겠지 하고 얼버무리긴 했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의 굳게 닫은 입술과 엄마의 눈에서 후회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3개월 전에 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던 엄마는 아빠의 아내로서의 엄마도 아니었고 저 언니의 엄마로서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제 롤모델이자 원더우먼인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자신으로서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엄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초라함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잘 나가서 부럽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희망과는 달라서 서럽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든지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하고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어요. 학원, 과외, 취미활동 올 스탑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꿀같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꽃을 보러 다니고 동물한테 먹이를 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저만의 소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다. 이런 되게 유쾌하지만 사소한 장점들 있죠. 근데 그런 걸 차례 써내려가다 보니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꽤나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극복을 해내게 됩니다.
문득 자신이 초라해진다면 가장 먼저 실컷 펑펑 울어보세요. 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사소한 장점들, 사소하고 유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 보세요.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할 거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꽤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네, 자살을 감행을 하고자 경험을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나가 이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갖다가 갖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굉장히 사소한 그런 이제 것들이지만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긴 하지만은 뭐 마포대교에서 뭐 투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뉴스에서 접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뭐 119가 출동하고, 그런데 과거에 사실 마포대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감행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 쓰여 있었던 문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감동적이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포대교 자살 예방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 전부 지우고 조금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많이 힘들었구나. 뭐가 그렇게 어려웠었니? 뭐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럼으로써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용기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또 사소한 것 같지만은 저렇게 안쪽으로 펜스를 갖다가 꺾음으로써 넘어가기도 힘들게. 그러면서 넘어가기 힘들어서 진짜 감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말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그런 이제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일본의 경우인데요. 굉장히 자살로 유명한 그런 이제 곳인데요. 그런 포인트인데 거기에 팻말을 하나 세움으로써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바로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일본의 어느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팻말이에요. 저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저거를 제가 직접 해석을 해드리면 잠깐 기다려, 잠깐만, 이런 의미예요. 맨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너 지웠니?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잖아요. 거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내가 지웠어야 되는데 지우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너 혹시 하드디스크는 지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팻말, 요 문구 하나 설치해 놓은 거, 요게 자살자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창피하게 그거 안 지웠네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찾아보고 지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 유명한 요 소위 이야기하는 자살 포인트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조금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살을 굉장히 미화하고 이럼으로써 베르테르 효과가 얻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사실 매스컴의 역할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잠자듯이 편안한 죽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실제로 자살을 감행했었던 그런 사람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다루고, 그럼으로써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공감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 이제는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병원에서 눈 떠보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평화롭게 잠자듯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또 생각보다 자살하는 거 쉽지 않다. 고통 없이 죽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살률을 갖다 낮출 수 있고 공감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청소년이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나름대로 다 삶의 가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또 혹시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이 사람은 릭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해표지증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어요. 몸통만 있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8살 이후에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다 극복을 하고 주변에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응원해주고 그런 덕분으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둘이나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이런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강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해표지층을 앓고 있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가까운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앞에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오랫동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고 큰 소리로 나옵니다. Vibrant piano sounds. When watching Hia playing the piano, it is hard to believe she can play it even though we can see it. How does she play the piano? Pianist Hia Lee. Hia has a physical disadvantage when it comes to playing the piano. Hia has hypochondria, a congenital birth defect in which the upper portion of the limb is absent or poorly developed, so that the hand or foot attaches to the body by a short, flipper-like stump. When Hia was born, she only had 2 fingers on each of her hands. Even her legs were only normal up to her knees. At the bottom of her legs, she had thin toes attached, however, that had to be amputated when she was 3 years old. She now walks with her knees. Despite all this, Hia grew up a beautiful and bright child. Everyone said it was impossible, but Hia plays the piano with 4 fingers. It is possible only through painstaking perseverance and practice. Levels of dedication and practice that we cannot even conceive. A great pianist who overcame her shortcomings by effort and endurance. Though physically small, Hia has a big heart that delivers hope whenever she plays the piano. Now Hia is a famous pianist. Her concerts and performances are all year round. If anyone wants to hear Hia play, she will run there.
four-fingered pianist Hia, a pianist who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Hia continues to deliver hope through her performance for those who are distressed and down. Unseen fingers. Hia does not only possess four fingers, she has much more than 6 fingers, filling in for her while she plays the piano. She is the most brilliant pianist in the world. The fingers that cannot be seen are used through Hia to deliver hope and courage to all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struggling and alone. We believe that through every single note, there will be life flowing from those notes, and that depth of life will be delivered to those who are dying and lost. We hope that Hia's music will bring hope and brightness to all.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고, 그리고 손가락은 딱 2개씩만 있는, 손가락이 4개만 가지고도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로서 지금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장애를 극복을 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갖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례를 갖다 한번 같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 아세요? 예, 제가 위에다 써놨는데, 영국에서 열린 브리튼's Got Talent라고 하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로 알려진 폴 포츠입니다. 예, 밑에 써 있듯이 핸드폰 판매를 했었던, 왜 그러냐면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화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취미고 또 좋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었는데 브리튼's Got Talent에서 우승을 하면서 일약 아주 세계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음반 기획자가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그렇게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계단 밑에서 고아로 살아가면서 껌파리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성악가로 꿋꿋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저는 22살 최상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상봉이랍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어요.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상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맞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것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진 감독님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지영에서 통과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었던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그 감동을 줬었던 우리 최성봉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극복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극복을 하고 또 이겨내고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판사가 자살을 시도해서 그래서 자살 방조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수감자들한테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용돈도 주고 그랬었던 것이 이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청년들을 법정에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배려한 판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한 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청년에게 차비까지 챙겨줬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 기자입니다. 신변을 비관해 인터넷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한 청년들,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했다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한 깊은 고뇌와 참담한 심정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살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주가 도서관이라면 우리 모두는 한 권의 책으로 한 번 시작된 이야기가 허망하게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들이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궁금해한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동료 수감자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선고를 마친 박 부장판사는 이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골랐다며 2권의 책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특히 구속됐다 풀려난 한 청년에게는 멀리 떨어진 집까지 가는 차비에 보태고 3살 조카의 선물도 사가라며 자신의 사비 20만 원을 따로 챙겨줬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이들은 재판부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세상에서 고립돼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누군가를 살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은 처음이라며, 어떻게든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따뜻한 뉴스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또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의해서 자살을 갖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공감하고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살을 갖다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살률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제13강까지 해서 생명존중 강의를 이제 오늘 전부 마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명존중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강의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생명존중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